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 실망 감소,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전일 발표된 이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도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현재 6월달 PPI가 전년 동월 대비 11.3% 급등하는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월 기록한 10.9%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6월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해 상승세가 소폭 둔화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에너지랑 일단은 이 PPI 역시 피크를 찍고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선물의 가격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점 대비 30% 빠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는 차근차근 내려갈 것이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만 지금까지 나온 수치들은 여전히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페드의 100bp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페드 인사들은 아직도 75bp 0.75포인트 상승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매파로 분류되는 윌러 페드 이사는 이달 0.75포인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고요. 6월 CPI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면서도 1%포인트의 인상은 다소 앞서간 관측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미국의 6월달 PPI가 전년비 11.3% 증가하였다. 석 달 만에 최고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건 약간의 선행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는 다음번 CPI 역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그런데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현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랑 이 곡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30% 빠진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요 PPI의 가격이 좀 고점을 찍고 이제 빠지는 피크아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4만 4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월가 예상보다 상회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고용 추세 지표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고용이 꺾였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도 주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국의 이 고용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긴 어렵고 지금 당장을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저 한 주의 지표일 뿐이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계속해서 이 실업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안 좋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에서 그냥 횡보하는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주간입니다. 그냥 한 주 동안 이 정도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에 요거 이제 늘어났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냥 참고만 해두고 나중에 점점점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아, 그때 미국의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닝스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CPI 고점 찍을 수도 있다. 7월 달에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CPI는 더욱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은 PPI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미국의 향후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물가 안정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물가 안정이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내년까지 금리가 4%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아래에서 피크를 찍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요걸 한번 기대해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다?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가 얼마다? 2%다. 자, 2% 찍으면은 그때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번 기대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00bp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 역시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현재 연준 이사들은 7월 달에는 75bp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는 약간 급진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닫아놓지는 마시고 양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되 75bp 만약에 7월에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 연준이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적이 점점 좀 빠지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적이 빠지는 이 정도를 보면서 향후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특히나 지금 유럽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유로화가 계속해서 페리티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환차손으로 인해 좀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 그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수출량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 역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유럽 쪽에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게 단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ECB에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능할 때 이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피해를 받는 기업들, 국가들도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겠죠. 현재 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연정 붕괴에다가 여러 가지 물가 상승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 이외 약간 신흥국,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과거에 막 그리스나 키프로스 같은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은 미국은 버티더라도 유럽에서 또 이제 몇몇 국가에서 디폴트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도 한 번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렇게 이 유럽이 이제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한국 증시 쪽을 한번 보자면 자, 현대차의 전기차 승부수 2조짜리 공장을 짓고 연판매 180만 대까지 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원가를 생각을 했을 때 솔직하게 전기차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남겨 먹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라인업을 내놓고 적당한 수준에서 괜찮은 기술력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느낌이 들고 있는데 현대가 돈을 많이 못 번다라고 해갖고 부품업체들이 돈을 못 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서 보기가 괜찮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 부품 쪽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테슬라 보세요. 계속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뭐하고 하니까 과거에 좀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가 8천, 9천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현대는 거기에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공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확실하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지금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장 시작 전에 우선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하고 싶은 이러한 내용들까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힘이 좀 약했죠. 예, 이렇게 올라가나 싶더니 또 이렇게 N자형으로 빠져가지고 좀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하락은 그냥 왜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빠졌어요. 예,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 윗꼬리의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그러면 저러한 흐름이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에너빌리티의 흐름 역시도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호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갖고
결국에는 위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호재 어떤 거 있는지 간략하게 보자면 일단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원전 생태계를 살리려는 이 아주 좋은 시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 보증부터 시작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들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하나씩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걸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에는 해외에 많이 팔아야지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익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최근에 이 러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가스 공급량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곧 겨울이 옵니다. 가스가 없는데 가스 사용량이 미치도록 증가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뉴스가 없을 때부터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관심도가 이제 뉴스들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벌써부터 원래 이제 체코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도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들 역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지금 유럽의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이 수반,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물가도 올라가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니 자국 경제가 이렇게 개판이 나고 있는데 쟤네들 지원해서 뭐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최대한 싼 이 전력 발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원전이 석탄보다 싸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전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소 발전 역시도 무시할 단계가 아닌 게 이제 조금씩 피오르기 시작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소들도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처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이 생산에 대한 단가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수소의 생산 단가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활용성이 증가를 다시 또 해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이쪽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부산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면은 돈 많이 벌겠죠. 자, 그리고 이 수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암모니아를 꼭 주목을 하셔서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일단 암모니아가 이걸 화학 반응을 시키면 수소가 나와요. 그렇기에 배관으로 바로 못 쏴주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암모니아로 운송을 한 다음에 거기서 화학식을 만들어 여기서 이제 수소를 만들어 또 여기서 공급하는 식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선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암모니아 넣어가지고 수소로 화학 반응 만들어서 수소 일으켜서 그걸로 이제 추진을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되든지 간에 이 수소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게 된다면 어제 조금 외국인이 좋아서 오늘 기대를 좀 했는데 네, 약간 아쉽죠. 일단은 자, 그래서 일단 이 둘이 계속 플러스를 보여준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이거 뭐 이탈도 안 했는데 굳이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21선 위로 올라간다면 더욱더 편하게 보시고, 61선을 돌파하면 이제 61선 쌍바닥 이후에 반등,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말 하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60 뚫고 위쪽에 라인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매물대를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는 가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아니, 이렇게까지 개미 털었는데 흐름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뚫고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위치 정리를 해보자면 재료들이 쌓이고 있다. 자, 그렇기에 여기서 61선 딱 뚫어주는 순간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되고, 위쪽에 추세 라인까지도 뚫어주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여기 24,000원까지 가능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소화를 해준다? 다음번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최근에 엔터 쪽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이외에도 DH 역시도 되게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CN2수 성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막 말씀드리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런 것들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 누르시면 그 멤버십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그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보다 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 같이 공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